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서 이 재미동포 사회 관련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국 동포하고도 밀접한 또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썸네일에서 봤을 겁니다. 이 재미동포 사회는 지금 해서 LA 총영사에 뿔난 이 중국 동포. 그래서 이 분명한 이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LA 한인회의 이 로라 전 회장의 특별 기고문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썸네일을 보고 이렇게 좀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LA 하면은 로스앤젤레스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런 LA.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한인타운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동포들이 앞서 제가 방송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5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런 LA 지역에도 우리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조선족 그 재미동포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한인회하고도 어떤 관계를 과연 형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뭐 이게 항상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LA 한인회에서는 LA 한인회로 이 상금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LA의 중국동포, 그러니까 가주 캘리포니아 중국동포 협회에도 회장을 같이 맡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장진영 회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4월 12일 저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의 현황과 또 생활상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진영 회장도 2002년도에 미국으로 이주를 간 거죠. 그래서 한 19년째 생활을 하는 오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동포 사회에 아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자마자 또 중국 동포 그 협회에 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18년도서부터 이 중국 동포 협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LA 한인회 쪽에 또 요청도 있고 거기서 함께 하자 뭐 이런 또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심사숙고 끝에 함께 하자, 그래서 LA 한인회 이 상근부회장으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019년도 추석맞이 행사할 때, 이 중국 동포들이 추석맞이를 할 때 LA에 있는 그 한인 그 문화센터라고 해요. 한인회관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인회 관계자들도 많이 초청해서 그 중국 동포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LA의 이 총영사관도 참여를 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2019년도에는 이 추석 명절 행사를 중국 동포와 그리고 LA는 한인회하고 함께 이렇게 쉬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다가 올해 2024년 2월 3일이 설날이었죠. 그래서 이 설 명절 행사를 또 중국 동포 협회가 주최를 해가지고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다양한, 그러니까 그 LA 한인 회장, 전현직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LA의 상공회의소, 한인회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민주평통 LA 한인회 회장 뭐 이렇게 두루 한인회 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LA 총영사가 참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이 중국 동포의 이런 행사에는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 이유를 듣고 이 중국 동포들이 황당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뿔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LA 한인회의 이 로라 전 회장이 이 LA 총영사를 향해서 이 분명한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 주장을 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 이 중국 동포와의 관계를 재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LA 총영사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장진영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내드리기 전에 이 LA 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의 이 특별 기고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요. 저희 동포세계신문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생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광고 우리 이 유튜브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을 하고자 싶은데 뭐 특별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상품이라든가 뭐 시청자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와 좀 그런 서비스 뭐 이런 거를 좀 광고를 게재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런 광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임플란트 그 지금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죠. 이 대림역 이 9번 출구 앞에 있는 그 신축 그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임플란트 5사 이 치과 의원이 이렇게 이 광고를 이렇게 또 후원 협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중국 동포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곳인데요. 특별히 저희 동포세계신문 이 방송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치과를 또 찾게 되면은 아마 각별히 더 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친절하게 이 치료를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임플란트 5사 치과. 네. 자, 그러면은 로라 회장의 이 특별 기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중국 동포와 관계 재정에 LA 총영사가 나서야 한다. 이 제목인데 이 부제목은 그렇습니다. 김영환 총영사, 중국 동포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 나서야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 내용은 2019년도 봄에 아마 이 LA 한인회가 조직을 해서 중국 연기를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민족, 한핏줄, 한동포 이런 프로그램으로 뭔가 이제 교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내용으로 이 기고문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기고문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나라가 이 백척 간두에 놓였던 구한말 이 중국으로 건너간 애국 선조, 성각자의 후손들이었다. 아마도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먼저 이민자로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를 시작한 이들이 바로 1세대 중국 동포들임은 분명하다. 선조들의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기 전부터 망국이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또는 일제히 탄압을 피해 독립운동을 위해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간도로 만주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이들이 바로 중국 동포들의 선조들이자 조부모 또 부모들이었다. 이제 그 이민 선조들의 후손들이 중국에서 이곳 미국으로 쉽지 않은 제2의 이주를 시작해서 1만 명이 넘는 중국 동포들이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 정착해 우리와 함께 같은 한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이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한말 중국으로 건너간 어떻게 보면은 하와이 이주가 올해로 120주년이었죠. 근데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구한말 시대 이 중국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거 이렇게 보면 한 160여 년 정도가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 회장의 기고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역사 첫 시작은 바로 이 중국 동포들 제 1세대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배경들을 좀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만주 지역으로 갔던 중국 동포들이 또다시
미국으로의 제2의 이주를 이렇게 시작을 해 왔다고 합니다. 온 거죠. 벌써 그것도 한 4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LA 지역만 해도 한 1만 명 정도의 중국 동포들이 한인타운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한인 커뮤니티를 일원으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로라 회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A 총영사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 동포에게 이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일침을 놓았는데요. 왜 그러한 일침을 놓게 됐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기고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LA 한인회가 처음으로 중국 동포 추석잔치를 준비했을 때, 그때 참석했던 당시 LA 총영사관 담당 영사가 했던 축사가 아직도 기에 생생하다. 네, 2019년도 이 추석 행사, 중국 동포 추석. 당시 중국 동포 추석 잔치에 참석한 LA 총영사관 담당 영사는 축사에서 왜 이런 일들을 진즉 나서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나서서 해야 했었고 해야 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어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당시 추석 행사를 함께 기뻐해 주었다. 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 달라진 것이 없는 지금 LA 총영사와 총영사관의 태도는 왜 이리 구태의연하게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달라진 것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중국 동포들까지 포용하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되는 진전이 이루어진 시점에 총영사와 총영사관이 보여준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네, 올해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오늘 첫 해이죠. 이번 중국 동포 설날 행사에 보여준 총영사관의 구태의연하고 실망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LA 총영사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 지난해 제정돼 새롭게 시행된 재외동포 기본법의 내용을 외교관으로서 숙지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담당 영사의 행태는 우선 질책의 대상이 되겠지만 책임은 LA 총영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한인 동포들을 감싸고 아울러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외면한 김영환 총영사가 책임을 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주 동포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이주한 동포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네, 미주 동포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이주한 동포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타국으로 이주한 동포들의 후손도 재외동포인 것이 당연해 공관장이나 영사들은 그 인식을 달리하고 동포 간 화합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재임 기간 편하게 큰 사고 내지 않고 지내다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길 바라며 변화와 새로운 음을 가져오는 쇄신의 리더십을 남기고 가는 공관장과 직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동포들은 한국의 통일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김영환 LA 총영사가 남가주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과 얼굴을 맞대고 정중히 사과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네, 로라 전 LA 한인회 제33, 34대 회장을 지낸 회장의 특별기고문 내용입니다. 네, 이제는 그 중국 동포와의 관계 재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LA 총영사가 좀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추석 행사할 때는 LA 총영사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정말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진지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 2024년 이 설맞이 행사 역시 각종 한인회 회장들이라든가 대표들이 다 참여를 한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LA 이 총영사에서는 냉담한 분위기를 보이면서 참석도 하지 않고 겨우 이렇게 축사 정도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주었고 구태의연함을 주었는데, 근데
왜 중국 동포들이 뿔이 났을까? 네, 그와 관련된 저는 그 기사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역시 같이 KNU 뉴스 LA판에 게재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요게 이제는 2024년 이 설날 대잔치를 하는 그 단체 사진의 이제 장면이고요. 지난 2월 3일입니다. 개최한 2024 과주 중국동포 설날 대잔치를 김영환 총영사와 LA 총영사관 측이 위면을 하면서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 LA 총영사가 중국 출신 동포들을 재외 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 LA 총영사관 측에 김영환 총영사나 담당 영사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으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 장진영, 이 가주 중국동포 연합회 회장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총영사관 측에 이 초청 이메일을 발송을 했지만은 10일이 지나도록 답신이 없어서 연락을 취했더니 그제서야 중국동포연합 행사에는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회답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LA 총영사관 담당 영사는 이 중국동포 행사에 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 국적자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중국 출신 동포들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또 당시 담당 영사는 중국 동포 행사에는 태극기가 개양되지 않고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아서 총영사관 측이 참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동포연합 측은 지난 2019년 LA 한인회의 중국 동포 초청 한가위 잔치 때 LA 총영사관 담당 영사가 참석한 전례가 있고 뉴욕 지역에서도 뉴욕 총영사가 중국 동포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어 LA 총영사관 측이 밝힌 참석 불가 사유는 납득하기 힘들다. 입장을 밝혔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회장은 LA 총영사관이 밝힌 불참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전에 김완중, 이거는 2019년도 총영사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김완중 총영사 당시에는 담당 영사가 참석했는데 올해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일관성 없는 태도가 중국 동포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됐는데도 중국 동포들은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다. 이에 LA 총영사관 이현석 동포 담당 영사, 네, 2019년 당시 총영사관 관계자가 중국 동포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당시 행사가 LA 한인회가 주최한 행사로 행사 장소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군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동포 행사 참석 금지라는 한국 정부의 지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일관된 지침은 없으며 관할 지역 총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고요. 이번 행사 불참이 김영환 총영사의 자의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그래서 한인회장 재임 당시 한동포 한핏줄 프로그램으로 탈북민과 중국동포 교류 사업을 시작했던 로라 전 한인회장이 김영환 총영사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중국 동포 사회가 LA 한해서 이렇게 지금 뿔이 나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장진영 이 가주 중국 동포 협회 회장 인터뷰 영상을 제가 좀 별도로 전체적으로 좀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인터뷰 영상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 총영사관에서는 그 지금 축사들 보내왔는데 그것도 할 수 없이 로라 회장님이 그만 입김이 세니까 로라 회장님이 우리가 네. 지금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로라 회장님이 총영사한테다가 보낸 거지요. 어떻게 됐냐? 혹시 네, 밑에서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면 네가 이거 잘못된 거 하거나 했는데 할 수 없이 축사만 보내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처럼 딴 거 쓰잘데없는 말을 있잖아요. 완전 중국 동포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 걸려든 거예요. 네, 장진영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이 방송 끝나면 장진영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의 상황과 또 한인회와의 관계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